꿀벌입니다. 오늘 이거 한국재지, 이 한국재지를 가지고 이 줄을 치는 거, 이제 상한가를 간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종목을 대응할 거고, 이 종목을 언제 또 다시 우리가 이 종가에 진입을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장비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땅을 팔 때, 어떤 A라는 사람은 사업으로 땅을 파고 B라는 사람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요. 그러면 장비빨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핸드폰을 컴퓨터든 우리가 이 주식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장비빨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장비는 필요가 없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이 직장인분들이 모바일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컴퓨터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ATS, 뭐 HTS 뭐 이런 얘기 하죠. MTS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이 핸드폰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분석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충분하죠.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뭐 3일선, 5일선. 근데 우리가 이런 이평선을 만들 때 이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 숫자 3을 5로 바꾸면 그냥 5일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3으로 바꾸면 3일선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뭐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아니고 돈 때문에 상승을, 돈.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가 주식을 하는 게 바로 동학개미라고 뭐 그랬죠. 뭐 동학운동 그런 걸 가지고 뭐 동학개미. 그래갖고 은행에 있는 돈, 집을 팔아서 들어온 사람들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고 그냥 돈 때문에, 돈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다? 거품이 꼈다는 거, 거품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냥 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돈 때문에. 개인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때 5명이 주식을 하던 개미들이 갑자기 50명, 500명,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5명에서 갖고 돈을 가지고 주식하던 주식시장은 100만 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막 100억, 1000억, 막 1조 막 이런 돈이 막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 종목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상승한 거예요. 전 종목이 다 상승한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주식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점 구간에서도 간다 하니까 누군가는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고점이 만들어지고 바닥에서 주가를 올린 세력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개인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를 더 올리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가 뭐 2000년 3월인가 그때부터 2020년 3월이죠. 2002년이 아니고 2020년 3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재지라는 걸 다시 와서 보자. 자, 이 지금 994원이
이 엄청난 자리였던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 이 자리가 언제예요? 9월 6일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여러분들한테 9월 5일 날, 이 9월 5일 날의 기준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코로나 시절의 바닥 구간이에요. 전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우리가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전부 다 바닥을 찍어서 여기서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주가가 빠진 걸 끝내고 왼쪽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이탈하면 바닥이 생기고 이거는 단기 바닥이죠. 단기 바닥.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언제지? 코로나가 2020년 3월 정도 맞죠? 2020년 3월 맞네요. 그죠? 2020년 3월이야.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994원이죠. 이 구간이.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코로나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밑으로 다시 코로나 구간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진입을 못했어도 지금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누군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럼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한번 우리가 가져갈지, 아니면 이 아이를 내일 우리가 어떤 구간에 잡아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걸 미리미리 뭘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컴퓨터로 매매하는 사람들 컴퓨터 3대, 5대 놓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보는 시각이 좀 틀릴 뿐이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컴퓨터 모니터 5개가 있던 10개가 있던 어차피 종목을 분석하는 건 핸드폰을 갖고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장비빨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994원에다가 자, 이쪽 한번 와보세요. 자, 이 구간이 이제 994원이라는 구간이야. 그러면 이 캔들을 클릭해보면 저가가 994원이라고 찍혀 있죠. 여기도 994원이 찍혀 있어. 자, 그러면 이 구간에다가 우리가 한번 줄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자.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 줄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디? 과거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쭉 한번 따라가 봐요. 여기 주봉에서도 줄을 한번 우리가 다 지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주봉에서도 이 저점이 아까 일봉에서는 단봉이었는데 얘는 꼬리가 저점이 됐죠. 그럼 꼬리에다가 똑같이 줄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을 딱 쳐놨어. 그럼 일봉상에 가서 이 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이 줄을 따라갔더니 아까 여기서 994죠. 994. 근데 여기서는 999야. 그럼 얘는 얘보다 저점이 아니죠. 얘가 더 저점이죠. 자, 그랬더니 이때가 2020년. 그럼 우리는 2021년이고 우리는 2000년 3월로 가보는 거야. 3월로. 그죠? 자, 한번 3월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까 여기 994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994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똑같은 994가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바로 코로나 구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전부 다 올라갔던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잡고 이 코로나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돌파가 나오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주식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럼 이게 하락이죠 현재. 왼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게 행보예요 행보. 그럼 이게 다시 왼쪽이 되죠. 오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다시 행보를 하다가 또 왼쪽이 시작하는 게 이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오른쪽, 행보, 그리고 다시 왼쪽, 떨어지는 오른쪽, 행보하고 왼쪽. 그럼 주식을 우리가 왼쪽에서만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고점 찍고 빠지니까 오른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쭉 올라갈 때는 뭐예요? 계속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가겠죠. 역배열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현재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이때 기준을 잡아라. 자, 그럼 이 아이가 우리가 차트를 멀리 보게 되면 이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자, 그러면 2018년에 892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점이 우리한테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에서 딱 저점을 보면 딱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 다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코로나까지 빠졌으니까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구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야. 피라미드. 왼쪽에서 올라갔다가 고점 만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가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차트를 멀리 봤더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꼬리들. 그럼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왜 이런 꼬리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왜 이런 꼬리로 만들어 놨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락 매집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줄을 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럼 현재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죠? 종가를 돌파 못했다. 그럼 우리가 종가에 줄을 치고 고가에 줄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줄 두 가닥이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스권이.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봤을 때 요 줄을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더 가겠다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힘이 강하다. 자, 그러면 요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꼬리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여기다가 얘는 뭐가 없어요. 몸통이 없어. 그럴 때는 바로 그냥 꼬리를 찍어주면 돼요. 꼬리를. 그럼 줄이 현재
몇 가닥이 만들어지냐? 한 가닥, 둘, 셋, 총 네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가닥이. 그러면 상한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1차로 보는 거예요. 수익 구간을. 이 고점을 돌파하면 수익을 챙겨라. 1차로. 나머지는 2차까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2차까지의 가격대가 거진 40% 가요. 40%. 그럼 하루 이틀 만에 50%든 40%든 또 우리도 먹을 수 있다 해요. 그럼 내일 이 아이가 갭을 띄웠는데 이런 고점에서 갭을 띄웠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갭을 뭐 2%, 3%, 4% 또는 뭐 10% 미만 이렇게 갭을 띄우면 못 먹어도 고다 이 말이에요. 못 먹어도 고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장중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10%나 5% 이런 구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그냥 시가를 잡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상한가를 간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시가의 주식을 잡아라. 그럼 시가에 얘가 10% 갭상승을 해놓고 1% 올라갔다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이는 목표를 요 구간까지 잡아놨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내일 갭을 띄우고 나는 밑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지면 들어가야지. 그러면 뭐예요? 장중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종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가 시간에 맞춰서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들어갈 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바닥 대비 60%고 막 50%가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1차, 2차로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뭐다? 아까 말했듯이 갭을 너무 높게 띄우지 말고 갭이 뭐 2, 3% 띄웠다. 3, 4%, 뭐 5%에서 7% 그냥 시가를 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일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내일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하루 이틀 있다가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멀리 봐서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주봉에서 똑같이 우리가 아까 994의 줄을 쳤죠. 주봉에서도 원래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994가 만들어져요. 주봉도 똑같이. 자, 그랬더니 주봉에서 한번 우리가 보니까 이평선이 뭉쳐 있더라 이거죠. 뭉쳐서 5일선하고 11선이 나란히 움직이고 있고 41선 위에 21선이 붙어 있다. 이 말은 5일선이 먼저 움직이죠. 그럼 5일선을 따라가서 11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5, 10, 20, 40 주봉에서 바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봉상에서 현재 이 아이는 30%가 채 안 되는 뭐 29.9% 즉 30%다. 근데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아이들의 주봉을 보면 최소 50%, 70%가 올라가요. 주봉 캔들 하나가. 그러면 상한가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그러고 또 다다음 날, 5일 안에 30%, 40%가 상승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봉이 끝날 때 딱 보면 이 주봉이 현재는 30%지만 지금 화, 수, 목, 금이 남았죠. 그럼 얘가 끝날 때의 캔들을 딱 보면 고점이 막 100%, 70%, 50%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끝나 있어요. 고점 구간을 보면. 그러니까 내일 진입을 한다 해도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 주가가 계속 빠진다.
그러면 꼭 재물을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연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연봉을.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재물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근데 재물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기 재물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가 찍혔어.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게 찍혔다. 그럼 얘는 재무가 지금 2023년도의 재무가 엄청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재무표를 보면 2023년도를 옆으로 돌리면 2013년도가 보여요. 2013년도가. 근데 2013년도에 보니까 마이너스 628이야. 근데 2023년도에 보이니까 마이너스 666이야. 그러면 2013년도의 재무와 2023년도의 재무가 같은 마이너스 600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차트를 돌아가서 월봉을 보자. 그럼 아까 2013년도지요. 그럼 2013년도를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2013년도가 지금 요 구간이네,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그럼 2013년도가 12월 달 구간이 요 구간이니까 지금 고점을 보면 이 아이가 2,840원이에요. 고점이. 그럼 이건 지금 현재 1,350원이니까 2,8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야. 요 구간. 고점 구간. 그럼 월봉에다가 우리가 이 2,800원 구간에다가 그냥 줄을 쳐놔요. 같은 마이너스니까 이때에도 마이너스 600이고 지금도 마이너스 600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때 마이너스 600의 저점이 이 구간이니까 지금은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마이너스 600이니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이 자 100%예요. 100%. 지금부터 100%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표도 이 모바일만 있으면 다 볼 수 있고 차트도 다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비빨은 주식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비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준점, 세력의 평단, 세력이 만드는 매집봉, 이평선의 원리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알 수 없으면 절대 주식이 어렵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봤을 때 지금 이 연간이 있고 분기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660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분기로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야. 그럼 분기로 바꿨더니 2024년 6월, 2024년 3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12월에는 마이너스인데 3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6월 달에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얘를 일로 또 와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 2023년 3월에 마이너스가 62예요. 그럼 얘는 2024년 3월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재물을 봤을 때, 이 아이는 흑자, 즉 적자에서 마이너스라는 적자에서 플러스가 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고, 얘가 2024년도는 흑자로 전환이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나던 아이가 갑자기 돈을 벌어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대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 구간에 사서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락하는 걸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만났으니 이 구간에서 바닥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서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심리와 멘탈보다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심리와 멘탈이 강해지겠죠.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나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물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식을 더 잘 샀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마음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야. 내가 주가가 빠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이 사서 빠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빠지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야, 인생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심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재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런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탁 넘어가면서 주가가 만들어진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큰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또 그때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 아이도 올라가다 빠졌고 올라가다 빠졌고 올라가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라. 그러면 100이라는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서 50%를 빼고 여기서 25%를 빼고 나머지 25%를 여기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25%를 꾸준히 가지고 올라가면 복리 효과가 생겨요. 25%를. 여기서 25%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25%까지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복리 효과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수익을 챙겨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서 사서 기다렸더니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뭐 20%든 25%든 수익이 나겠죠. 여기서 15%를 더 추가하면 35% 수익이 나겠죠. 15% 추가하면 45%, 뭐 50% 수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비중을 덜어내면서 나머지 25%의 비중을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봐라. 어디까지? 내가 손실이 나지 않는 구간까지.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가고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여기면 아직도 이 구간이, 내 구간이, 손절 구간이 안 나오고 나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또 떨어지는 오른쪽 구간에서 얼마나 큰 상실감이 만들어지겠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25%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한번 가지고 가봐라. 아직 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또 돌파하면서 막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25% 비중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가면 계좌에 분명히 100%, 200%도 지킬 수 있어요. 왜?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엄청난 안정감이 생긴다. 엄청난 안정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또 올라간다?
여기까지도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25% 비중을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25%가 뭐다? 복리 효과라는 게 꼭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단리 효과죠.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10%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단리 효과고, 25% 비중은 남겨놓고 계속 한번 1년이든 2년이든 냅둬 봐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 막 1000%, 막 800%도 가고 막 그러죠.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바닥에서 찍고 나온다예요. 또는 이런 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 나오는 거야. 바닥에서 주식을 살 거냐, 이 고점을 돌파해서부터 살 거냐. 중간에서 사는 건 뭐가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흐름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평선도 보면서 또 5일선 떨어지고 11선 만나서 올라가고 1파 조정, 2파 조정, 3파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는 거고, 주식은 완전 최고점이냐 완전 최바닥이냐, 여기서만 딱 매매해서 최고점을 돌파했던 애가 다시 이탈을 하면 손절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 중간에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볼 때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코로나 기준만 딱 잡고, 주가가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걸 보니 이 아이가 저점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시에도 거래량이 터졌으니 이 아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자, 그럼 이게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없던 아이가 거래량이 터진 거니까 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뭐라 그랬죠? 항상 코로나 기준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 얘는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다가 정답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 구간이 뭐다? 매집봉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먹으러 가는구나. 여기까지는 먹으러 가는구나. 그럼 이런 구간을 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또 가는 거구나. 근데 100% 비중을 전부 다 가지고 가기는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수익이 날 때 비중을 덜어내라. 언제 다시 빠질지 모르니 수익이 날 때 물량을 덜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라.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가는 비중이 25% 비중을 가져가라. 그래서 25%의 비중을 복리 효과로 수익을 내고 나오면 첫 번째 상승할 때 1차, 2차 구간에서 주식 판 수익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단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이고, 또는 재수가 좋으면 올라가고 상한가, 올라가고 상한가, 올라가고 상한가 3일 만에 오늘까지 해서 120%, 100% 수익 구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매매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주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점의 주식을 사고 현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현재 이 자리가 하락하는 오른쪽 구간의 허리 구간인지 무릎 구간인지 발목 구간인지 발바닥 구간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 아이 내일 한번 잘 보시고, 꼭 이 아이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어떠한 제가 기준점을 알려주면 그 기준점을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실을 적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